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도 꺾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경주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요. 포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1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울진과 영덕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6도, 영덕은 30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오늘과 내일 기다리던 단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내일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고요. 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기온 27도, 독도 26도고요.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는데요.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늘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단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가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우량이 예년의 30% 선에 불과해 상당수 저수지는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흘을 버티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산강 하구 평야인 포항 어미들. 저수지 바로 아래 논도 말랐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조박지 수위가 수문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인데 형산강 물을 6km나 양수해 저수지를 채운 다음 하류들에 보내고 있습니다. 포항 최대 곡창인 흥해들을 책임지는 용연지 수위도 뚝 떨어졌습니다. 저수 용량 700만 톤으로 포항에서 가장 큰 용연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22%로 여유분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용연지는 설계 당시 물이 부족하면 신광면 마북지에서 물을 공급받기로 돼 있는데 상류 저수지도 사정이 좋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지역 간 물 분쟁도 우려됩니다.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달 말 이후로 비가 안 올 경우에 포항 지역의 가장 넓은 뜰인 흥해뜰에 금년 수확이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최북단 송남면에서 가장 큰 용곡지는 수문에 양수기 넉 대를 설치해 마지막 남은 물까지 뽑아 쓰고 있습니다. 수압이 약하니까 물 용량이 작아요. 작았고 여기서 한 개 더 만들어서 수압 용량을 키워갖고 농민들은 논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빼내는 등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물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알벨 시기가 7월 25일에서 8월 초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물을 아끼고 그때 빼려고 물을 아끼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가는데도 장마 이후 강우량은 포항 30, 경주는 26mm에 불과합니다. 포항 대다수 읍면에서는 기우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100mm 이상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팀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서울 지역 전체 사망자 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폭염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각 구별로 폭염 변화와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녹지 공간이 적은 지역은 사망 위험이 18% 높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람 역시 18% 높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송남면 내연산 관음폭포 앞 다리에서 44살 A씨가 추락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진을 찍던 중 실족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10시 20분쯤에는 포항 여객선 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낚시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사는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길 예정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시작되면서 본격 피서철에 접어들었는데요. 계속되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피서객이 늘고 있어 피서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기업들의 하계 휴가가 시작되면서 본격 피서철에 막이 올랐습니다.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천막과 파라솔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바닷가 나와서 애들 물놀이도 좀 즐기고 그러고 싶어서 짬을 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수욕장 상가는 물론 인근 바닷가 횟집의 매출도 느는 등 피서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 극심한 가뭄으로 산간 계곡에 물이 말라 해수욕장 등 바닷가가 인기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니까 계곡보다는 바닷가 관광객이 지금 한 10여 % 정도 작년 대비보다는 좀 높습니다. 지난해 울산 포항에 이어 올해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접근성도 좋아져 올해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해에 553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이 추세라면 올 피서 경기는 호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 지역 제조업체들은 7월 29일부터 8월 6일 사이에 여름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4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여름 휴가는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가 34%로 가장 많았고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가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휴가비는 업체 61%가 지급한다고 응답했는데 10에서 30만 원이 36%로 가장 많고 50에서 100만 원이 32%, 100만 원 이상이 20%, 30에서 50만 원이 12%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시는 여름방학 동안 아동 급식 지원 대책을 수립해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파악해 확정한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는 3,600여 명으로 한부모나 장애인 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로 단체 급식, 도시락, 전자카드 등의 방법으로 한 끼에 4,000원씩 지원합니다. 또 단체 급식소와 도시락 업체의 위생 상태와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식중독 등 급식 안전사고 주의사항도 점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상북도는 경북의 역정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은 공약 외에는 거의 반영된 게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 새 정부를 전후해 경상북도의 대응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 사업과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경북 사업은 대통령 공약 분야가 전부입니다.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된 공약 사업은 경북뿐 아니라 다른 시도 사업도 모조리 반영된 겁니다. 공약 사업 자체도 대구나 전북은 미래 성장 산업이나 도시의 틀을 바꾸는 큼지막한 대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경북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감마저 듭니다. 대선 당시부터 대응이 미약했다는 지적은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경상북도의 발표처럼 역점 사업이나 새로 발굴한 사업이 반영된 건 거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실천 과제 중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이 그나마 경북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350개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가 구상한 새로운 발전 전략은 아예 없습니다. 특히 경북의 새로운 발전축인 도청 신도시 권역 사업, 즉 생태관광 벨트, 바이오 백신 등 주력했던 프로젝트조차 제외됐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어떤 새로운 분야들이 기대만큼 반영되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운 사업
한업들을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부처별로 다듬어서 세부 사업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뒤늦게나마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아파트 단지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대표자가 시군에 20년 동안 무상임대 방식으로 기탁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10개가량을 우선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한 곳에 최대 1억 7천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내에서 국공립 전환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관리동 어린이집 204개입니다. 경북도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운영자와 보육교직원 고용을 승계하고 처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동해안의 새로운 고소득 양식 어종으로 문치가자미를 시험 양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자체 생산한 6cm급의 어린 문치가자미 7만 마리를 내년 말까지 사육하면서 성장도와 생존율,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문치가자미는 우리 지역에서는 돈지나 도다리, 참가자미 등으로 불리는 고급 횟감으로 지금껏 연안 차망이나 연승어선에서 포획해왔고 남획으로 차원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넙치와 강도다리를 대체할 가자미류 양식기술 개발 연구는 이번 문치가자미가 처음이어서 양식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와 경북 도시가스 요금이 뻥튀기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금을 결정하는 데 고려됐던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설비 투자비를 도시가스 사업자가 집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민들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더 내야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도시가스 사업자인 대성에너지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배관공사 등에 82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대구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725억 원만 집행했습니다. 96억 원을 덜 썼지만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미리 냈던 예상 투자비를 근거로 결정됐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4곳인 경상북도의 경우 예상 투자비는 1,161억 원이었지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618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덜 썼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 비용을 정하기 위해 예상 설비 투자비를 각 시도에 미리 제출하는데 덜 사용했더라도 요금은 줄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공급 규정 지침에 정산하도록 지금은 현재로서는 정산하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앞으로 감사원이 실제 집행됐던 투자비로 요금을 계산해봤더니 대구 시민은 6억 4천만 원, 경북 도민은 34억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 부산과 경기도는 덜 쓴 공급 설비 투자비를 다음해 공급 비용에 반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4년간 집행 안 된 금액을 반영해 내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1.85%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경상북도는 지난해 미사용 금액만 반영했고 도시가스 구역 4곳 중 한 곳만 공급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사전치를 동시에 다 정산을 했을 때 이게 또 공급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서 감사원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서 감사원은 미집행된 도시가스 공급 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을 마련해 공급 비용에 반영시키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이곳을 여행하는 도민들에게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홍콩과 대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올해 5월 중순부터 시작돼 최근 2주 동안 최고조를 보이고 있는데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성인은 500명이 넘습니다. 경북도는 홍콩과 대만을 여행할 경우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할 때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거나 귀가 후에 증상이 발현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익수 사고 발생 연령대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익수 사고는 1,100여 명이 발생해 2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18세 이하의 경우 익수 사고 발생 분율이 57%로 성인 38%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사업과 관련해 포항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했습니다. 제2용 시설에서 나오는 고농도 농축수 문제와 수백억 원이 들어갈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지 철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시의 하수 행정과 관련해 긴급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행정 사무조사는 지난 2014년 만들어진 포항시 하수 제2용 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수 제2용 시설 농축수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 행정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포항시가 하수 제2용 시설을 통해 포스코와 동국산업에 공업 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가 가장 큰 쟁점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농축수 때문에 포항시 하수 처리장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의혹도 이번에 규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하수 제2용 시설 위탁업체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농축수 처리 과정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하수 처리장에 480억을 추가로 들여 생물 반응조를 증설하는 일이 포항시 주장처럼 시급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포항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벌여 하수 처리 단가를 크게 높이고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 충분한 저희들 하수 처리장을 가지고 있다. 시의회는 증설 사업의 근거 자료가 타당한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전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주 첨성대 경관 조명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경주시는 7천여만 원을 들여 동서남북 4곳에 설치된 20개 수원등을 최근 밝고 절전 효과가 큰 LED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한 가지였던 색이 5가지 이상의 색으로 다양화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보 제31호인 첨성대는 연간 12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주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경주 국제 뮤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경주 보문호 수상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미국, 독일 등 6개국 정상급 뮤지션 15개 팀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개막일인 3일 바리톤 김동규, 이탈리아 바이올리니스트 다이애나 마리아 뮤티 등이 출연하는 클래식 축제로 시작합니다. 4일에는 명창 박덕화, 소리꾼 김준수 등 국악 무대와 가수 정태춘 공연으로 우리 음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5일에는 재즈와 록 페스티벌, 마지막 날인 6일에는 포항 구미 경주 세계시립예술단과 국악인 송소희가 함께 통일 한국을 염원하는 통일기원 대음악회로 마무리됩니다. 원먼스 페스티벌을 들어보셨습니까? 7월 한 달간 세계 곳곳에서 공연이 열리는 프로젝트인데요. 포항에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 조각가의 작업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무대.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 중인 유명 연주자의 선율이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옹기종기 앉은 관객들은 음악에 취하고 풍경에 도취되어 열대야를 잇습니다. 밤에 또 자연과 어우러지고 편안하게, 그리고 관객하고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작은 연주회가 열리는 곳은 포항 신관에 위치한 한 조각가의 작업실입니다. 작가는 이곳에서 8년째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3년 전부터는 원먼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먼스 페스티벌이라고 전 세계에서 같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어디서든지 이렇게 같이 공연하는 그런 기획을 가진 그 프로그램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시작된 원머스 페스티벌은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400여 개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기자는 취지로 무대와 관람석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공연은 SNS로 생중계됩니다. 이번 주에는 스트리트 댄스 배트쇼가 포항문화예술회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고 음악이 있는 전시회가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 미술관에서 열리며 이은결의 매직 일루전을 경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영덕군 예주 썸머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 29일부터 6일간 영덕군 주요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오는 7월 29일 저녁 대진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며 30일 영해시장, 31일 대진 해수욕장, 8월 1일 고래불 국민야영장, 8월 3일에는 영덕 옥계 계곡에서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에는 영덕군 여성합창단과 예주 준마 난타팀 등 지역 음악 동호인들이 참여해 평소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뽐내게 됩니다. 네, 경주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고요. 포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1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울진과 영덕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6도, 영덕은 30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오늘과 내일 기다리던 단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내일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고요. 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기온 27도, 독도 26도고요.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는데요. 동해중부 앞바다는 오늘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에서 2m,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단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